반갑습니다. 아빠 달려. 오늘도 달리러 나왔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제가 이렇게 대회가 아닌, 그리고 실내가 아닌 곳에서 카메라를 들고 저 혼자만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참 간만에 이렇게 또 카메라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혼자 영상을 잘 찍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없고 컨텐츠가 없다는 이유도 컸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제 스스로 발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였는데요. 그래서 과연 저의 얘기를 누가 궁금해 하실까, 또는 제가 어떻게 해드리는 조언들 과연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 이런 류의 영상을 찍는데 동기부여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저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동아마라톤까지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상반기 대회 준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록입니다. 기록. 제가 영상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발전이 없는 러너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최근에 이제 다른 분들 러닝 기록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알게 되잖아요. 알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알다 보니까 워낙 기록들이 다 좋으세요. 지난 진주 마라톤 때 그 엄청나게 많았던 서브3 그 그룹과 제가 3시간 27분을 했는데 1400명 참가한 지방대회에서 400등을 했습니다. 나름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이 정도 기록이면 100등 언저리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2년 사이에 수백 명의 분들이 저를 제껴 가신 거죠. 반대로 말하면 저는 그만큼 발전하지 못한 거고요. 제가 이 마라톤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습관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기록이란 건 누군가에겐 대단한 기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하찮은 기록일 수도 있다, 이 말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 말 그대로 기록에 대해서 잘 뛰고 못 뛰고에 대한 결론과 답은 없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답은 있겠죠. 누구나가 스스로 목표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쫓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쫓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답을 찾아 나와의 경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록적인 목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번 봄이죠, 서울 동아마라톤 목표는 3시간 9분 싱글입니다. 아직 3시간 15분 때까지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일단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훈련 계획, 나름의 훈련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저는 인터벌 자체는 크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작년 동마를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사실은 제가 인터벌에 크게 자신이 없기도 하고 추운 날에는 부상의 위험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벌 훈련보다는 되도록이면 지속주 대회 페이스 또는 대회 페이스보다 조금 낮춰서 일정 거리를 뛰어보는 지속주 훈련을 많이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매 주말마다 장거리 30km 이상 뛸 계획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장거리가 중요한 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날씨가 춥고 기후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까 장거리 뛰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당장 제 주변에 같이 뛰시는 분들만 봐도 주말마다 이렇게 보여도 여름만큼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치만 해야 됩니다. 포항 경주 인근 사시는 분들 장거리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단톡방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언제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장거리는 확실히 같이 가야 되거든요. 혼자 20km 뛸 거 같이 40km 뛸 수 있는 게 이 함께하는 장거리의 맛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마일리지, 이번 1월은 지금 400 이상 목표를 하고 있고요. 2월은 연휴도 있고 달수도 짧기 때문에 한 350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월 9일인데 지금 오늘 뛰면 한 140km 정도 되거든요. 제가 작년 8월에 부상 이후로 9월부터 한 번도 300을 못 뛰었는데 이번 달은 조금 늘려서 가볼 생각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작년에 2달 연속 400 뛰고 부상이 왔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부상은 안타깝지만 또 나름 터득한 노하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상도 좀 신경 써 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상은 많이 좋아졌고요. 물론 하나도 안 아프진 않은데 깨끗하게. 근데 불편한 부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러닝을 한다고 더 심해지는 게 아니라서 그냥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너무 심하지 않은 통증은 조금 뛰어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불편한 부위는 있지만 마라톤 하면서 이 정도도
안 달고 계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지금은 즐기면서 뛰고 있습니다. 뛰면 또 안 아프거든요. 괜찮아요. 족저근막염도 심했는데 뭐 이것저것 참고 뛰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큰 통증이 없어져서 도저히 아파서 못 뛸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조금씩 뛰어주는 게 오히려 또 좋지 않나, 그 말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뭐 훈련 계획 말씀드렸는데 뭐 들으신 바대로 사실 거창한 건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뛰자, 많이 뛰자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고요. 이제 대외적인 목표, 제가 동마 전에 대회가 3개 있습니다. 오사카 마라톤 풀코스, 그 다음에 구미 마라톤 하프, 그 다음에 성주 참외 마라톤 30K, 요 순서대로 나가는데 일단 오사카 마라톤은 제가 뭐 첫 해외 마라톤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설레는 마음도 있어가지고 그냥 가서 막연히 즐기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회 전에 그러니까 풀코스 뛸 수 있는 마지막 케이스더라고요. 대회 전까지 3주 이상 시간도 남아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컨디션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대회가 아닌가 싶어서 이 대회는 30km까지 싱글 페이스죠. 4분 30초 안쪽으로 달려볼 생각입니다. 또 오사카 마라톤이 뭐 뷔페 마라톤으로 유명하기도 하니까 30km까지는 그렇게 달리고 그 30km 이후에 퍼져서 걷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 대회 목표는 30km까지는 싱글 페이스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 구미 마라톤 하프는 마지막으로 또 속도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회일 것 같아서 1시간 30분 안쪽으로 한 28분에서 29분 정도 그렇게 노리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마전에 저의 루틴 중에 하나인 송주 참외 마라톤 30K는 코스 자체도 쉽지 않고 동마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30km 한 5분 초반 페이스로 그렇게 달려볼 생각입니다. 요 3개 대회만 목표대로 무사히 치른다면 동마에서 싱글, 꼭 싱글은 아니라도 제 PB는 충분히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목표를 잡고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게 성장할 수 있는 러너가 되도록 이번 겨울에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훈련도 훈련인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다이어트거든요. 월 300, 400씩 뛰어도 살이 안 빠집니다. 그만큼 더 먹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 9월부터 또 마일리지가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살이 많이 쪘어요. 작년 연말에 뭐 식후긴 한데 저녁 먹고 체중계로 올라갔는데 무려 94kg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한심했고요. 제 자신이 아침 몸무게도 계속 92kg 언저리를 유지하는 바람에 사실 몸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식단도 하면서 운동량도 늘리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4kg 정도 감량했습니다. 아침 몸무게 오늘자로 88kg를 찍었고요. 조금만 더 빠지면 이제 킵의 몸 100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마까지 몸무게의 최종 목표는 82kg입니다. 제가 키가 87이니까 킵의 몸 105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돼도 훨씬 더 가볍게 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인터벌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인터벌을 할 힘이 없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많이 고갈이 돼요. 이 조깅도 12km 정도 뛰니까 급격하게 몸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체중 감량하면서 마일리지 늘리면서 일단 목표치 하는 몸무게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니까 배고프네. 보급하고 가겠습니다. 에너지젤 한 개 먹고 가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허니터틀, BK 뉴트리션 정범기 대표님, 항상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약간 당 떨어지는 느낌 많이 받잖아요. 얘가 꿀입니다. 사양벌꿀이 들어가 있는 에너지젤이라서 먹고 나면 좀 힘이 난 것 같아요. 확실히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한 개 먹고 조깅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하이 맛지기네. 자, 먹고 힘을 내서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오후 3시 정도 됐는데 여기 날씨가 생각보다 안 춥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막 1시에도 뛰고 영하 5도에서 뛰고 이랬거든요. 몸이 추위에 좀 적응을 한 건지 오늘도 한 5도 정도 되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또 영양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꾸준히 챙겨 먹는 게 이제 스포케어라고 마라톤 하시는 분들 좀 대표적인 영양제가 있죠. 요건 항상 챙겨 먹었었는데 철분과 마그네슘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드시면 안 되고요. 철분은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이렇게 드시면 마라톤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수분 보충. 제가 풀코스 때
쥐가 나는 대회랑 나지 않는 대회랑 뭐가 좀 차이가 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수분 보충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대회 전에 한 2, 3일 정도 이온 음료 로딩을 한 대회들은 쥐가 안 났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나갔던 대회들은 10중 8구 쥐가 났던 것 같거든요. 항상 이 이온 음료든 물이든 수분 보충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겨울에 수분 보충이 또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땀을 많이 안 흘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GPT한테 물어봤는데 몸무게 25kg당 하루에 1리터는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에서 4리터 가까이 먹어야 되는데 안 쉽죠 이게. 뭐 이런 부분들도 챙기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챙기면서 러닝 하시면, 마라톤 준비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제가 할 말은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간만에 속이 시원합니다. 어쨌든 지금 한 6km 정도 더 남았는데요, 영상은 잠시 꺼두고 러닝 집중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자, 오늘 조깅은 13km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며칠 계속 좀 마일리지를 늘린다고 거리를 뛰었더니 조금 지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쉬고 모레 다시 장거리 훈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저의 상반기 목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이 목표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계속 도전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반기 마라톤 계획도 잘 세워보시고 모두 준비 잘 하셔서 다들 목표 달성하시는 그런 26년 상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운동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